근데 삼각수렴은 크게 공략하려면 삼각수렴이 끝나고 나서 반대 파형이 만들어질 때 뭐 이런 삼각수렴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또 대칭형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하방세 대칭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삼각수렴이죠. 위 고청을 못 뚫어내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이런 경우가 확실히 뭐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반대 파형의 삼각수렴의 형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삼각수렴이 종류가 이렇게 있죠. 통상적으로 잘 나와요. 이런 게 요렇게 내리 꽂히는 거, 요렇게 직각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윗방에서 직각으로 나오는 상방, 뾰족하게 완전 화살촉처럼 나오는 삼각. 그러면 이걸 반대로 본다는 거지.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이 반대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반대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각 반대의 짝짓기가 어디냐면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그리고 얘는 얘. 1번, 1번 짝, 2번, 2번 짝, 3번, 3번 짝, 4번, 4번 짝, 5번, 5번 짝. 한마디로 위에서 놀았던 애들은 밑으로 내릴 확률이 높고, 밑에서 놀았던 애들은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매물대가 계속해서 주가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에서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만 어때요? 추세가 고점에서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저점도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하방 추세 강하죠. 그래서 대칭 파이 나오더라도 대칭에서 힘을 점점 약해져. 약해지면서 추세각이 약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대판이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진 거다 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요것도 이제 이렇게 저점의 지지라인이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고점의 슈팅 라인이 추세가 점점 약해지죠. 고점의 끝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단단하게 버텨주는데 힘이 약해지다가 힘이 다 꺼져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지지 라인의 횡보 라인을 한 방에 털썩. 이 두 가지 1번, 2번에 반대 파이 나와가지고 맞게 되면 굉장히 하락세가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3번 자리의 반대 자리는 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만 나오면 요건 그나마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구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반대로 봤을 때 점점점 강해지죠. 저점도 높이고 고점도 높이고 가장 강력한 추세의 힘을 보여주죠. 직각에서 일정한 고점을 계속해서 못 뚫는 판이 되죠.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3고를 못 뚫으면 다 뒤지는 거야. 근데 3고 구간에서 눌림목을 잡고 다시 3고를 계속해서 도전하다가 그 매물대를 고점 위에 머리 위에서 빡 뚫어내게 되면 안 뚫리든 뚜껑이 그게 빵 열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딱 뚫으면 똑같은 힘의 방향으로 뚫는다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지지대가 약해지니까 빵 뚫었을 때 아주 약하게 뚫어내더라도 슈팅이 나오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뚫어내는 경우는 더 세겠죠. 근데 그거는 단기 수급을 보면서 조금 더 셀 수 있겠다, 더 약할 수 있겠다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해 자체를 어떻게 하면 된다? 수렴 자리가 이렇게 나온 자리에서 요 4번 형식의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있는 매물대를 저항 라인을 계속해서 못 뚫고 실패하다가 한 방에 뚫어내면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의 가능성이 열리는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5번 같은 경우가 제일 강한 녀석이죠. 위만 보고 간다. 우리는 위도 아래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 근데 이렇게 책대로만 그대로 나오면 주식이 굉장히 쉬워지죠. 근데 정석적으로 봤을 때 요럴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무조건 삼각수렴 나오면 그럼 수익이네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경우가 잘 나오긴 하지만 주식판에서 100%는 없다. 이 기본기를 이해하고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삼각수렴을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바의 이론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 삼각수렴의 형태는 어떻게 됐던지 간에 꼭지 라인이 나와요. 뭐 요런 식으로 나왔다. 설명하기 좀 편하게. 그럼 얘가 똑같이 얘로 나온다. 무조건 다 이 범위 안에서 다 나온다. 삼각수렴이 하면 좋겠지만, 이 대칭 이론이 반대 파형의 꼭지점에 대부분 일맥상통하게 엮이는 건 뭐냐면, 삼각수렴의 꼭지점이 나온 다음에 추세 방향이 나온다는 건 대부분 좀 잘 나와요. 그러니까 파형이 바뀌어요. 간혹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장기 영역에서 크게 올랐던 산이 크게 빠지면서 지지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삼각수렴이 길게 늘어지면서 중장기화돼서 굉장히 오랜 가느다란 횡보라인이
파잉이 나올지언정 이것도 파잉이 어떻게 보면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 따라 조금 해석되는 부분이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삼각수렴이라고 할 수 있는 3개월 또는 한 6개월 과정의 큰 그림의 삼각수렴이 나온 다음에 다음 파형이 나올 때는 이 꼭지점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이 부위에서 다음 매매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관점적 풀이가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자리가 만약에 상승기가 이렇게 나왔다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올라타면 돼요. 꼭지점이 나왔으니까 돌파 영역으로 무리가 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봐요?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다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러면서 파형을 맞춰주고 있다. 일괄된 각을 맞춰주고 있다 하면 여기에서 이전에 있었던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감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구간에는 공략 방법을 여기서 찍고 올라갈 때 전저점 라인 부위를 뚫고 올라가는 부위를 타점을 잡아봐야겠다라고 마인드를 좀 잡으시면 그렇게 또 어렵게 풀리진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파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요 정도로 볼게요. 여기서 맞고 반등하는 구간에 타점 구간을 공략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한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타점, 여기서는 또 조금 더 올라가는 맞고 반등, 맞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똑같이 대칭형은 안 나오지만 거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수평 라인의 대칭 라인에서 반대편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근데 이걸 삼각수렴의 기본 파형의 이유로 봤을 때 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여기서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끝까지 난 안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파형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또 아니죠. 그럼 여기에서 꼭지점 이후에 다음 파형이 새롭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랬죠. 이 종목 안에서의 여기에서 힘을 모았던 걸 가지고 새로운 파형이 만들어질 때 이 새로운 파형에서 주가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요렇게 올라간다고 봤을 때 보면 요건 이제 얘보다는 공략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일괄된 타점의 지지 라인이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게 이제 메가폰 파형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중요한 건 삼각수렴의 꼭지점 형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파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 파형을 어디에서 타점을 공략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미리 학습되어 있는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방세는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먹고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퍼센테이지도 작고 조금만 심리세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잘 안 주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방금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파형을 요 세 가지로 가져가고 요 두 가지는 하지 않는 걸로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해지죠.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자면 삼각수렴이 나온다. 다양한 삼각수렴이 있다. 삼각수렴 나왔으면 꼭 대칭형 파형으로만 나오느냐? 꼭 그렇진 않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략할 수 있는 플랜이 삼각수렴의 종류가 반대 파형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 5가지가 똑같이 나올 수 있다. 그 중에서 반대 파형으로 나올 수 있는 5번, 4번, 3번의 상승세가 만들어지는 삼각수렴을 공략하는 게 좋다. 그러면 삼각수렴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어떤 자리에 타점을 공략해야 되느냐? 산이 하나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 자리에 지지라인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게 좋다. 그러면 요 삼각수렴의 다음 파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에 이쪽 구간 아니겠죠. 그럼 크게 봤을 때 이 동그라미의 꼭지점의 바운더리가 전후좌우로 토탈 해가지고 한 3개월짜리 반경이다. 시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개월 안에서 한 달 보름 정도면 산 한 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또는 산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좀 빠른 녀석은 그 정도 여유 시간을 생각하면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가자. 삼각수렴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빵빵빵빵 뭐 관련 뉴스 뜨고 미친듯이 급등하는 종목을 잡는 것도 공략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노멀하고 좀 안정적인 종목에서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반대 파형에서 안정적인 자리가 어디인지 확률상 지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특징주에 단기 급등주만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자리를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삼각수렴의 승률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삼각수렴 자리가 지금 딱 나왔는데 이게 왜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느냐를 성우 하이텍을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더 길어졌네요. 근데 이런 게 딱 나왔을 때 장중 시간에 물어보면 이걸 다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이쪽 라인에서 삼각수렴의 꼭지점이라고 이건 판단이 아직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삼각수렴이 이렇게 크게 나오다 보면 바닥세에서 삼각수렴을 만들어내면서 또 수익 구간이 나와요. 일괄된 지지라인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찌르고 다시 빠질 수는 있어요. 그 정도로 보는 게 좋다. 추세를 말아 올리기는 힘들다.